운동을 하려면은 막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막 하더라고요. 어떤 운동을 할 거냐? 일단 걷기는 노이 빼곤 제외. 그래서 운동하기 위한 또 최소한 조건이 있어요. 막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막 하더라고요. 자,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건강에 필요한 요소를 순서대로 적어보면 잠, 그 다음에 식사, 그 다음에 운동이에요. 반드시 이 순서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잠도 안 자. 밥도 막 굶어. 그래서 운동만 막 해요. 하루에 한 5시간 막 자고, 그러면서 나는 이 잠도 깨고 컨디션 업 시키겠다고 그냥 몸에서 강제로 코티솔 펌핑 하겠다고 막 운동해요. 그리고 하여튼 뭐 밥도 안 먹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운동도 스트레스인데다가 식사를 안 하는 건 더 큰 스트레스. 잠을 안 자는 건 더 큰 스트레스. 그러니까 몸이 스트레스 과잉 상태가 돼가지고 망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려면은 일단 자야 돼요. 충분한 수면. 이거 몇 시간인지 아시죠? 이제 원래 이상적으로는 8시간. 근데 정 안 된다. 그럼 평일 최소 7시간. 이거는 자고 해야 돼요. 그리고 7시간도 사실 권하고 싶지 않아요. 7시간 자고 고강도 운동하면 몸 망가져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운동을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막 심박수 150, 180 올려가면서 할 수 있을 때는 금요일, 토요일에 푹 자고 나서 토요일 낮이나 일요일 낮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 좋고 당연히 잘 먹고 식사해야죠. 태능 선수촌이나 뭐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밥 안 먹고 운동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으시죠? 밥 안 먹고 운동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계속 숨을 몰아쉬죠. 심장도 빨리 뛰는 만큼 숨도 빨리빨리 쉬어서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그 공기에 나쁜 게 섞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랑 혈관이 바로 망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공기 필수예요. 근데 불행히도 요즘에 미세먼지가 안 좋죠. 이게 참 제일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왕 운동하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스톱을 칠 때도 일타쌍피나 뭐 판셀 이런 게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왕 운동을 하면서 비타민 D까지 많이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10시에서 14시, 즉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햇빛을 많이 쬐면서 운동하면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좋겠죠. 그리고 이게 주말에는 가능하겠죠. 야외에서. 다만 공기 좋을 때. 그래서 요 3자가 맞게 되면요. 좀 운동 좀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도 좋은 거 마셔야죠. 몸에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배출하는 만큼 물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역시 물에 나쁜 게 섞여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특히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건 미세 플라스틱이죠. 참 이거 산업과도 연관이 돼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맥경화의 씨앗이 되기도 한대요.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을 할 거냐? 일단 걷기는 노이 빼곤 제외. 걷기는 일단은 빼고 중강도 운동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숨 좀 차면서 옆에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걸 중강도 운동이라 그러고 그딴 거 못하고 그냥 말도 힘들고 그냥 간신 유지하는 거 이게 고강도 운동이고요. 근데 육체에 미치는 효과는 당연히 운동량에 비례를 한다고 해요. 뭐 머릿속에 아까 얘기했던 BDNF 이런 물질도 중강도 운동보다는 고강도 운동일 때 더 많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고강도 운동을 계속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고강도 운동이라는 게 취미에 안 맞는 사람은 계속 이제 좀 그래요 이게. 왜냐면 뇌의 본성하고 안 맞아요. 뇌의 본성은 뭐라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죠? 뇌의 본성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고. 왜냐면 에너지 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고강도 운동하고 뇌하고는 원래 맞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하루 30분 정도 중강도 운동을 주 5일 하는 게 이게 베스트다. 근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시간이 안 돼. 근데 그거라도 하세요. 한 번이라도. 그게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대요. 게다가 왜 운동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우리 대부분 앉아서 보내잖아요. 그때
발가락이라도 꼼지락거리랍니다. 이거 농담으로 적어놓은 게 아니라요. 얼마 전에 화제가 된 논문이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모니터만 보는 사람한테 발가락을 꼼지락에 거리게 했더니 사망률이 낮아지더라. 뭐라도 조금 움직이는 경우가.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늘 권하죠. 한 20분 모니터 보셨으면 일단 한번 좀 일어나시라고. 그리고 1시간에 한 번쯤은 소변이 안 마려워도 화장실 한번 다녀오시라고요. 그렇게 자꾸 움직여야 뇌도 더 활성화되고 업무 성과도 좋아집니다. 그래야 일 빨리 끝내고 집에 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중요해요. 이게 비단 뭐 성인병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덜 다치기 위해서도 근육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자꾸 걷기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걸어서는 근육이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노년층에서 하루에 30분 정도 근력 운동 위주로 하고 한국에서는 노년층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걷기 운동 위주로 하는데 실제 건강 상태는 일본 어르신들이 더 낫다고 하죠. 그래서 노인이 될수록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된다. 아, 참, 근력 운동하려면 뭐 공원 같은 데 가면 그냥 막 이렇게 뭐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움직이고 뭐 그런 거. 근데 그거는 저항성이 없기 때문에 별로 운동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스트레칭은 좀 되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사람이 자기 체질에 맞는 걸 좋아해요. 근육이 잘 붙는 사람은 근력 좋아해서 중력만 치고 있고, 몸이 유연한 사람은 계속 요가장 가서 요가만 하고 있고, 근데 거꾸로 해야 돼요. 요가를 좋아할 정도의 분들은 되게 날씬하거든요. 좀 유연하고 근육량은 적고 그런 분들은 근력 운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중량 근육 빡빡 잘 붙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유연성 운동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 강점을 얼만큼 키우는가도 중요하지만 내 약점을 얼만큼 커버하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여하간 운동 안 되면서 스스로 몸을 망가뜨리면 안 되세요. 몸 스스로 망가뜨리면 큰일 나요. 뭐 20대야 막 망가뜨려도 알아서 재상이 된다고 그러던데 40 넘으면 다 낫지 않아요. 저도 그거 뼈저리게 느껴요. 그리고요 40대까지는 그래도 쉬면은 다 낫긴 해요. 50대서부터는 푹 쉬어도 뭐가 좀 남아요. 그래서 스스로 몸을 파괴해가면서 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말씀드린다고요. 그 운동 좋아하시는 분 무조건 고강도 운동이죠, 뭐. 막 매일 그냥 나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그냥 심박수 이빨에 올려가면서 막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합병증이 많아요. 청년은 괜찮지만 중장년층이 되면 문제성이 좀 있어요. 그 동맥이 아이고 이거 오타가 됐네. 죄송합니다. 예, 이게 동맥이 갈라지는 곳에 동맥과리가 잘 생길 수가 있어요. 원래 핏줄이라는 거 이렇게 도로처럼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갈라지는데 보통 요 갈라지는 데가 혈관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볼록하고 이렇게 꽈리가 생겨요. 근데 이게 왜 그 풍선도 일부분만 쭉쭉쭉쭉 늘리다 보면 거기가 고무 밀도가 약해져서 잘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힘을 너무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힘을 주면 빡 하고 터지면서 이제 응급실 가는 거죠. 옛날에 응급실 바로 못 갈 때는 이거 생명이 위험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에서 왜 그 아바들이 열받으면 어헉 하면서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 그게 바로 이거였었어요. 근데 그 반대로 뇌혈관에 갑자기 쥐가 나가지고요. 혈관이 갑자기 이렇게 돼 있는 게 갑자기 빡 하고 좁아지면서 이것 때문에 피가 안 가가지고 동맥이 마치 막힌 것처럼 뇌졸중 생기는 병도 있어요. RCVS라고. 그 다음에 이제 목에 팍팍 돌리는 그런 운동들 있잖아요. 그거 하다 보면 특히 이 목 뒤쪽으로 가는 척추 동맥이 막 찢어지기도 해요.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내벽이 쫙 하고 균열이 가면서 이렇게 덜렁덜렁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혈전이 생긴 다음에 휙 하고 날아가서 뇌졸중 생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뭐 인대나 관절 같은 게 잘 다치죠.
그래서 항상 한 개 이상으로 자꾸 젊은 사람은 해도 되는데 나이 좀 있으면 한 개 이상으로 자꾸 뭐 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패션 근육 만들려고 좀 뭐 좀 하지 마라. 요새는 갑자기 막 50대에 바디 프로필 찍으라 그랬다고 갑자기 뭐 이상한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바디 프로필을 찍을 수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 타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몸 안에 골격에 태라는 게 있거든요. 뭐 그게 좀 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찍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보통 사람은 의미 없어요. 그냥 건강하면 장땡이죠 뭐. 그래서 제발 쓸데없는 일은 좀 하지 말자. 쓸데없는 일 해서 몸 망가뜨리지 말자. 그리고 요새 러닝이 좀 유행이었죠. 요새도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무조건 세게 달리면요 잘 넘어져요. 누구나 한번 이게 걸리더라고. 그 머리 땅에 박겠죠? 그럼 뇌진탕 생기고 머리에 피도 터지고. 그 다음에 요즘 나온 얘기인데요. 그 장거리 달리기를 계속 한다. 근데 우리가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데가 보통 숲속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도블록 위에서 한다든지 아스팔트 위에서 한다든지. 근데 의외로 그게 몸에 주는 충격이 셉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발목 관절, 무릎 관절, 허리 뭐 이런 데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충격이 뇌로 올라와서 그 물리적으로 뇌가 자꾸 흔들리면서 뇌 손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가능성이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뭐 가끔 한 뭐 10km 달려 보신다. 좋은데 달리는데 이상하게 달리고 나면 머리가 띵하고 뭐가 안 좋다. 그럼 하지 마세요. 체질에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적절하게 자극을 주면 해마가 커진다고 그랬는데 근데 사람 몸이 참 희한한 게 뭐든지 너무 과잉된 상태가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코티솔이라는 거, 요 항스트레스 호르몬 이름이 코티솔이잖아요. 이게 이제 적당한 정도로 나온다. 적당한 정도로 나오면 해마가 커져요. 그 유익해요. 근데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해마를 위축시킨대요. 그래서 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코티솔이 너무 많으면 해마에 해를 끼치고 해마가 위축될 수 있다고 그래요.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출산을 경험하신 여성분들이 출산 직후서부터 기억력이 깜빡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우리가 늘상 봐서 모르지만 사실 출산이라는 건 굉장히 큰 행위거든요. 그 몸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대수술하고 비슷하대요. 그렇게 극한의 큰 스트레스를 맞으면 코티솔이 아주 많이 나오겠죠. 무진장 나오겠죠. 출산할 때 엄마의 머릿속에서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면 해마가 기능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위축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기억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식들은 엄마한테 효도해야 돼요. 효도하세요. 그 다음에 운동으로 분류는 안 되지만 운동만큼 좋은 것들이 있어요. 사랑. 아니 뭐 정신적인 건 아니고 육체적인 사랑. 격렬하게 사랑을 나눈 경우에 머릿속에서 엔돌핀 같은 물질들도 많이 나온대요. 아시죠? 엔돌핀. 천연 마취제. 그래서 온몸의 통증도 줄어들고 몸도 이완되고 감정도 좋아지고 기분도 안정되고. 그래서 이거 그냥 뭐 이렇게 뭐 좀 뭐 야하게 생각하실 것만 아니에요. 이거 어쨌든 운동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어떤 운동학자는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진짜 너무 바빠서 운동할 시간은 없다. 체육관 갈 틈도 없다. 하여튼 야외를 나갈 틈도 없다. 그러면은 반려자와 사랑이라도 해라.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외 활동. 사실 캠핑 같은 거 가서는 뭐 막 뛰고 그러진 않죠. 위험하니까. 대신에 평소에 안 쓰던 자세를 자꾸 취하게 돼요. 예를 들면 변을 보기 위해서 쪼그려 앉는다든가. 우리가 집에서는 그렇게 변을 안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평소에 안 쓰던 근육들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고 또 안 쓰던 곳을 사용하면 뇌에도 색다른 자극이 되겠죠. 이건 좋은 자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녹색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환경이 바뀜으로써 정서적 안정도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활동은 우리가 운동 대신으로 해도 운동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활동들이다. 특히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니 한번 생각해 보시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체질에 맞게 운동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체질을 맡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해서 뭔가가 아프면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해서 보강하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꽤 중요해요. 젊었을 때는 우리가 자꾸 몸을 강화하는 쪽에만 관심이 되지만, 하여튼 나이 들어서 안 아프고 장수하고 치매 안 걸리려면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운동을 하라 그러면 몸에 고통만 가는 분들도 있어요. 몸에 고통을 가면서 막 러너스 하이 느끼겠다고 막 극한으로 뭐 어쩌고. 아니에요. 그건 다 피학적인 거예요. 피학적. 피학적 쾌락은 절대 안 돼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져요. 그렇잖아요. 메저키스트는 변태예요.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 이것도 중요한 건데, 지금 당장 안 해도 죽지는 않아요. 이게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3분 숨 안 쉬면 죽죠. 물 하루 안 먹으면 죽어요. 그 다음에 3일 동안 잠 안 자면 뇌가 맛이 가버려요. 그리고 역시 3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 몸이 스스로 붕괴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운동은 3일 안 했다고 무슨 일이 생기지 않죠. 근데 너무 운동에만 집착하시는 분들은 딴 걸 안 하고 자꾸 운동,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운동,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운동은 좋은 거지만 집착은 금물입니다. 집착은 안 돼요. 자, 근데 이제 운동 멋있죠. 하지만 진짜로 시간이 안 되는 분들 너무 많아요. 막말로 수도권 출퇴근자의 태반 이상은 편도 출퇴근 거리가 1시간 정도입니다. 막말로 서울 중랑구에서 뭐 어디까지 강남역까지 간다? 이거 1시간 걸려요. 그래 뭐 좋은 동네, 집값 비싼 강남에 살아요. 근데 직장이 광화문 근처예요. 그거 1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이동 시간으로만 평균 2시간 정도를 써요. 그 하루에 12분의 1이에요.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실질적으로 확보가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답은 생활 중에 많이 움직여야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리모컨 사용함으로써 1년에 한 5에서 9kg 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쓸데없이 자꾸 움직이면 그만큼 살이 빠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계획서에서 뭐 하지 말고 자꾸 그냥 여기 뭐 정수기에도 갔다 오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냥 저기 한 2, 3층 되는 거리는 그 층간 이동은 그냥 계단으로 하고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특히 시간이 너무 없다면 진짜 생활 중에 많이 움직이시는 걸로 땜빵을 해야죠. 그리고 계단에서 가볍게 뛰시면 그거 중강도 운동 됩니다. 많이 응용해 보실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동을 하세요. 대신 중강도 운동으로 적절히 하세요. 운동을 할 시간이 없으면 생활 중에라도 많이 움직이세요.